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는 정치인은 물론 연예인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특정 정치인들의 지지를 표명하고 유세 현장에도 등장하여 눈길을 끌고 있죠. 이와 같은 연예인들의 정치인 지지는 생각보다 역사가 긴데 배우 김지민은 과거 신민당의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을 지지하며 많은 화제를 모았었죠. 그녀의 친오빠가 신민당 위원장을 맡고 있어 김대중을 지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그녀는 엄청난 스타로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죠. 심지어 김대중 후보 기자회견장에 배우로서 유일하게 참석했는데 이에 대해 김대중은 마음의 빛을 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정치인이 되어 국회 활동을 하는 연예인도 있죠. 연예인 출신 첫 국회의원 홍성으로 TBC 드라마 대릴 사이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은 배우입니다. 그는 1970년대 서울 도봉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공화당과 민주정의당 등을 거치며 3선 의원을 지낸 바 있죠. 그리고 김두한의 딸이자 송일국 어머니로 유명한 김일동도 국회의원을 지냅니다. 그녀는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부친 김두한 의원에 이어 한국 최초 부녀 국회의원이라는 진기록을 세웠었죠. 그리고 1992년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연인을 내세웠고 가장 많은 연예인 출신 의원이 탄생합니다. 자, 오늘은 연예인 의원들이 가장 많이 탄생한 1990년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초반 정주영 회장은 가족을 불러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가족들은 이렇게 말하며 반대했죠. 기업이나 계속하지 늦은 나이에 정치판에는 왜 뛰어들려고 하냐.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77세라는 나이를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자칫하면 현대그룹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나 현대가에서 왕 회장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고 결국 통일국민당을 창당하여 정치에 진출합니다. 이처럼 그가 정치에 뜻을 든 이유는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국제그룹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현대그룹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당시는 정두환 정권으로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힘을 가진 시절로 정치권의 압력은 어마어마했죠. 이에 정 회장은 정치 자금을 요구받으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전달하는 등 자세를 낮추며 때를 기다렸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본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1992년 정 회장의 총재인 통일국민당이 창당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정당의 탄생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당시 현대 직원들은 통일국민당을 위해 뛰었고 현대그룹은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죠. 여기에 연예인들이 통일국민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찬조 연설을 하며 대중들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통일국민당은 연예인들을 통해 신생정당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죠. 결국 3월 총선에서 통일국민당은 무려 31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키며 정치권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이때 정주영 회장과 인연이 있는 연예인들이 국회 진출에 성공하며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기기도 했죠. 배우 최불암은 과거부터 정주영 회장과 각별한 사이였는데 정 회장은 그의 연기를 환호를 보내는 여러 팬이었죠. 이에 정 회장이 최불암을 집으로 초대하면서 둘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최불암은 정 회장을 소재로 한 드라마 야망의 25시에서 정 회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둘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죠.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전원일기의 애청자였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전원일기에 출연하겠다고 제의합니다. 정 회장은 평소 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아 농촌 부흥을 위해 이 드라마에 출연하라고 했죠. 그러나 현대 임원들의 만류로 이 출연은 아쉽게 불발됩니다. 최불암은 정주영 회장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가 곁에서 본 정주영 회장은 소박하고 인내와 끈기가 있으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현대는 정주영 회장의 이러한 정신과 자세가 살아있는 겹이다. 그러다 최불암은 정 회장의 강력한 권유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실 정치 제안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후반 당시 수사반장으로 인기가 높던 그에게 중앙정보부에서 찾아와 당신을 청구하는 사람이 많다며 국회의원을 제안합니다. 이에 최불암은 대놓고 못한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며 시간을 끌었었죠. 그러다 11.6 사건이 발생하며 정치 제안은 없던 일이 되었고 이후에도 정치를 제안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 거절합니다. 결국 최불암이 국회에 입성하게 한 사람은 정주영 회장이었죠. 어느 날 정 회장이 전화를 걸어서 통일국민당 창당 발기인 명단에 당신을 넣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최불암은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하고 이후 일이 있어 일본으로 건너갈 때 왔는데 돌아보니 정치면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었죠. 그렇게 최불암은 통일국민당에 들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정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낙선한 뒤로 국민당이 와해되면서 최불암은 국회의원을 간둘까 고민합니다.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었죠. 국민이 당신을 의회에 세운 거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겠느냐. 이 말을 들은 최불암은 다시 용기를 얻었고 15대 총선에서 영등포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당시 그의 상대는 김민석이었는데
선거구호로 체불함은 무대로 김민석은 국회로를 내세우며 많은 화제를 모았었죠. 김민석은 자신이 승리하면 1등 국회의원과 1등 연기자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며 주민들을 설득했는데 심지어 체불함조차 이 슬로건에 크게 공감했다고 합니다. 결국 체불함은 김민석에게 밀려 낙선하고 말았는데 이후 주민들은 그에게 당신을 좋아하지만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표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체불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무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다행이야. 난 정말 큰 정치는 TV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국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 이게 정치 아니면 뭐겠어. 정치인 최영안이 국회에서 보낸 4년은 어떤 의미에서 배우 체불함이 진짜 정치를 위한 수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이주일과 정지용 회장의 인연은 198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6월 21일은 이주일의 친구 박종환 감독이 청소년 축구 4강 신화를 이루고 귀국한 날이었죠. 금이 환영한 박 감독과 어린 선수들을 위한 한영만찬에서 이주일은 정지용 회장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당시 정지용 회장은 대한체육회 회장이었는데 같은 강원도 출신인 이주일을 보고 무척 반가워하며 이렇게 말했었죠. 강원도에서 인물이 났다. 강원도가 물이 좋아 그런 거야. 박종환도 있고 이주일도 있고.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내게 말해. 이후 정 회장은 술자리가 있을 때면 그를 자주 부르며 둘은 절친한 고향 선후배 사이가 됩니다. 그러던 1991년 11월 이주일의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찾아온 정 회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주일이 정치 한번 해봐. 그러면 아들 생각도 잊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이주일은 정치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 거절했는데 이에 정지용 회장은 노구를 이끌고 방송국 앞에 가서 10시간을 기다립니다. 결국 이주일은 정 회장의 노력에 출마를 결정, 경기도 구리시에 후보로 등록하며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었었죠. 이때 이주일은 자신의 유행어인 뭔가 보여드리겠다는 말로 각오를 밝혔고 당시 선거 포스터에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붙여 화제가 되었었죠. 결국 이주일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 회장과의 인연은 정치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주일의 국회 생활은 녹록지 않았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딴따라 따위가 뭘 하느냐며 조롱하는가 하며 왕따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심지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의정활동 중 이주일의 질문에 동료 의원들이 비웃는 장면이 방송에 나가기도 합니다. 이에 1년 뒤 정치 한면을 느낀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번복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주일은 시간이 흘러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에 들어와 보니 나보다 더 웃기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4년 동안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떠난다. 한편 배우 강부자 또한 정종의 통일국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지만 이후 방송으로 돌아옵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자격 미달인 사람도 너무 많은데 나는 자격 미달에 해당하는 사람이기에 더할 생각이 없다. 국회의원을 해보니 그동안 쌓아온 배우로서의 공든탑이 무너질 것 같았다.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배우로서 방송에서 주는 힘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배우 이순재 또한 정치계에 발을 내민 적이 있는데 동료 배우이자 같은 서울대 출신인 이낙훈이 정치를 권유한 것이었죠. 이에 민주정의당에 입당하여 1988년 송전에서 중랑구갑 선거구에 나왔지만 많은 선거 자금으로 난색을 표합니다. 이에 이순재는 별다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당에서 선거비를 지원받게 되었었죠. 돈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전 재산인 압구정 아파트를 팔기는 싫었다. 그래서 백지에 기호 1번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선거 결과 평화민주당 이상수 후보에게 700표 차이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1992년 14대 총선에서는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하며 민주당 이상수 후보를 제치고 중랑구 갑에서 당선됩니다. 그는 민자당의 부대변인을 맡기도 했지만 15대 총선에서는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배우 이순재는 정치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정치인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정치를 더 한다고 해서 잘 될 것은 없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력이 남아있을 때 연기자로 돌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처럼 연예인의 정치 참여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치권에서도 연예인들의 출마를 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예인 출신 국회의원은 얼굴마다 역할만 할 뿐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방송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대선이나 총선 같은 선거철만 되면 연예인들의 대중적 인기를 이용합니다. 유세 현장에 연예인들이 자주 등장하자 연예인들의 유명세에 의존한다는 비판도 있죠. 일부 연예인들의 대중적 인기를 등에 업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것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근거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행위다. 따라서 정치의 저질화와 정치 과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로 본인들 또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한쪽 편에 서면 다른 반대쪽 사람들과 적이 될 수 있고 과거 정치권의 친분에 따라 블랙리스트 등의 논란이 있기도 했죠.
이에 대해 한 정치인의 의견을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아는 유명 배우들이 있지만 괜한 피해를 줄까봐 선거 유세에 부르지 않는다. 요즘엔 정치권에서 연예인들을 불러도 죄송하다며 손살을 치는 분들도 많다. 이처럼 정치인과 연예인의 영역은 분리되어야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